그냥 운동도 그렇게 그냥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하고 그냥 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거야. 아이고 참 나는 아이, 건강이 날이 추우니까 좋다잖아. 내가 걱정되니까 그렇지. 아이고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아이고 많이도 입었네 많이도 입었어. 걱정이 잔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지만 이 계절만큼은 조심이 먼저입니다. 뇌경색 환자들은 겨울에 조심해야 된대요. 그렇게 막 그렇게 추운데 너무 많이 나가 있으면 안 돼. 좀 이게 겹겹이 아내의 잔소리 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4년 전 찬바람이 나기 시작할 때였었어요. 자기가 마비가 온다는 거 자기 몸에 지금. 전화를 받다가 몸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쓰러질 거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전혀 기초적인 상식이 없었어요. 우선 혀가 꼬이는 거야. 말이 우둔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상하네 하면서 병원에 가자고 그러는 거죠. 이 발을 못 쓰는 거예요. 이 발이 접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너무 다급한 상황에 그 길로 바로 병원을 갔죠. 돌이켜보면 몸은 이미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징후들을 지나친 사이 끝내 남편이 쓰러지게 된 것이죠. 너무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이거는 저는 있잖아. 남한테만 있고 남한테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도 그런 일이 오더라고. 그래서 정말 울기도 너무 많이 울었고 누구보다 건강해 보였던 남편. 그래서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죠. 그날 이후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중환자실에서 8일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일반 병동으로 와서 한 달 있었는데, 재활병동으로 갔을 때는 그 걷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내가 이 목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 줄을 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물도 이리 먹고 성격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짜증내고. 뇌경색 이후의 시간은 회복이 아니라 견뎌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먹는 것조차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시간. 그 시간을 함께 버텨온 사람, 바로 아내였습니다. 계피차. 아주 이게 따끈하니 찹다. 그러니까 그치 거기가 힘들지 지금 날이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 추운데 나가지 마요. 아침 새벽부터 운동한다고 나가지.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좀 따뜻할 때 좀 해야지. 왼쪽 부위가 지금도 그 마취가 안 풀어진 것처럼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처럼 그게 뭐 화끈화끈하고 그런 느낌이 계속 갖고 살아요. 눈이 안 좋고 귀가 안 좋고. 근데 남들은 나를 보면은 전혀 나쁜 사람 같지 않다. 근데 나는 정말 힘들어요. 그에게 닥친 불행, 뇌경색. 그렇다면 이 병은 정말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온 걸까요? 갑자기 얼굴 한쪽이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고요. 말이 좀 어눌해지면서 발음이 세고 그리고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 이 신호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곤해서 그래. 잠깐 일어나 말겠지. 하지만 뇌혈관 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이 아닙니다. 혈관이 계속 끊임없이 보냈던 그 경고 메시지들의 집합체죠. 뇌졸중을 자가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네 글자 FAST, F-A-S-T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F, 얼굴이죠. 웃어보라고 할 때나 눈을 세게 감아보라고 하면 한쪽에 힘이 빠지거나 입술이 이렇게 처지는 신호가 보이면 심각합니다. A, arm, 팔이죠. 양쪽 팔을 들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이 힘없이 떨어진다든지 손바닥이 돌아간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S, 스피치, 말이 갑자기 나오지 않거나 발음이 어눌해져서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T, 타임이죠. 앞서 말씀드린 얼굴, 팔, 발음에 하나라도 이상 소견이 생긴다면 1초도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해서 응급실로 바로 가셔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일상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에 앞서 먼저 건강 상태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기본적인 혈액 검사부터 혈관의 경직도와 혈관 속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를 진행했는데요. 과연 두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중성지방 수치 보면은 보통 중성지방은 저희가 150 아래로 조절하는 걸 권장하는데 네. 지금 162로 나와 있고 6개월 전 결과를 볼까요? 그때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6.1이었어요. 6.1. 6.5가 되는 순간 그냥 당뇨병인 거예요. 다른 검사 없이도 당뇨병 시작한 거예요. 오늘 검사를 보니까 이제 6.4로 되더라고요. 6.4. 이게 0.1만 더 올라가면 이제 당뇨병인 거예요. 이제 혈관을 한번 볼까요? 혈관을 봤더니 목에 있는 혈관의 동맥경화 정도가 실제로 심장이나 머리 혈관과의 동맥경화 일치도가 높아요. 우리 어머니 경동맥에 피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내막의 두께를 재서 동맥경화 정도를 보는 거예요. 보통 1mm 이하면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위에 혈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은 1.1mm, 1mm 넘어서는 구간이 존재해요. 그래서 장경혜 님도 사실 안심할 단계는 아니에요. 벌써 시작됐어요. 혈관 변화가 시작됐어요. 네. 아버님이 사실 이미 진행된 병변이 꽤 있으세요. 네. 자, 여기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얗게 덩어리. 예, 그게 뭐예요? 이거 플라크라 그래요. 지방이랑 안 좋은 물질들 찌꺼기가 껴서 예, 덩어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예, 얘 때문에 이만큼 길이 좁아졌어요. 예, 예. 원래 가야 되는 예. 100%에서 28%, 한 30% 정도 피가 덜 가게 되는 거죠. 아버님 이제 3년 전에 뇌경색 있으셨고 이게 진행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거고 플라크, 찌꺼기 같은 게 껴있는 거거든요. 또 이게 툭 떨어져 나가면 머리 혈관 막히는 거예요. 다시 재발되는 거예요. 또 심장으로 날아가면 심근경색이 오는 거예요. 이걸 맞추기 위한 노력은 딴 거 없어요. 콜레스테롤 수치 열심히 관리하고 네. 그렇게 하면 더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죠. 4년 전 뇌경색을 겪었던 허재한 씨. 문제는 뇌로 향하는 혈관에 지금도 플라크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 장경혜 씨는 건강 회복을 위해 먹는 것부터 하나씩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서방님이 그 삼겹살이나 고기 막 이렇게 구워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요. 이게 뭐 혈관이랑 그렇게 안 좋다며요. 그 기름기가. 그래갖고 이제는 먹을 때마다 좀 수육을 좀 해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오늘 수육을 했어요. 고기 삶았어요. 집에 있는 밑반찬하고 야채하고 그렇게 먹는 거죠. 서방님 식사합시다. 식사. 예. 자 식사를 합시다. 근데 서방님 기름진 음식 대신 조금은 덜 자극적인 식단. 혈관을 생각한 작은 선택입니다.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바꿔보기 시작했는데요. 건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부부. 하지만 몸은 여전히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손이 저려? 나도 가끔 손이 저릴 때가 있어. 자기도? 우리 혈관에 기름이 끼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게 좀 이런 거? 나도 이렇게 가끔 저려. 대수롭지 않게 넘긴 변화들. 혈관 속 기름때가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손발의 냉기와 저림, 잦은 어지럼증, 가슴과 다리의 불편함, 눈가에 나타나는 회백색 고리까지. 그저 피곤해서라고 넘겨버린 그 신호들. 어쩌면 혈관이 먼저 보내온 위험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약 먹어야지. 약? 약 먹어야지. 아이고. 아빠. 저희 남편이 먹는 약 뭐 당뇨약, 혈행개선약, 뭐 소화제, 또 그 외 등등. 또 저도 이게 혈압약 먹고 고지혈약 먹고 우리가 한 번에 둘이 합쳐서 먹는 약이 한 10개도 넘는 것 같아요. 약만 이렇게 자꾸 늘어가서 큰일이에요. 이 약을 줄이고 살아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하루의 시작과 끝은 이제 약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 약을 챙겨 먹고 있는데도 혈압 수치는 여전히 높게 나타납니다. 아니 우리들은 혈압 약도 먹는데 왜 또 이렇게 높아? 아 나도 그런데 자기도 또 이래가지고 걱정이네. 이것도 관리 좀 해야 되겠네. 그러게 말이에요. 두 사람에게 고혈압은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혈관의 경고를 겪은 이들에겐 더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고혈압 발병 위험은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함께 가진 경우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장경애 씨에게는 고지혈증과 고혈압뿐만 아니라 어지럼증과 전신 부종 등 몸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허재한 씨 역시 혈압은 여전히 높은 상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데다 과거 뇌경색 이후 재발 위험 또한 여전히 높습니다. 뇌경색 원인이라는 원인을 제가 다 여러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콜레스테롤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당뇨도 있었고 혈관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굉장히 건강했었어요. 고지혈이 오고 혈관이 나빠지고 그다음에 당뇨 전 단계까지 오고 혈관 건강이 무너지니까 전신 건강이 다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가 나도 큰일을 겪을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가끔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허재한, 장경애 부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레스테롤로 인한 이상 지질혈증 유병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잘 지냈어? 잘 지냈지? 더 예뻐졌네. 추운데 오느라고 고생했어. 아유, 내가 너 주려고 맛있는 거 해놨지? 정말? 자, 다 됐다. 우리 맛있게 먹어볼까? 우와. 잘 먹을게 언니. 맛있게 먹고 안 아프면 그게 최고야. 먹어볼까 한번? 이 맛이야. 건강해지는 맛. 참 언니 내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 콜레스테롤? 그거 방치하면 큰일 나. 내가 그래서 쓰러졌잖아. 한번 맞아. 아파 보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지. 이미 신호가 오고 막 그러면은 안 되는 거야. 나 못 볼 뻔했잖아. 그랬는데 그랬지. 이렇게, 그게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좋아. 허옥순 씨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터뷰를 앞두고 그날을 증명하듯 몸에 남은 흔적을 조심스레 보여줍니다. 그때가 2018년도인데요.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아는 지인 언니네 가게를 갔는데 근데 갑자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면서 머리에서 막 천둥 치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벼락 맞은 것 같아요. 꽝꽝꽝꽝 하는 것 같더니 그냥 번뜩 하면서 그냥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상황을 몰라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갑작스러운 시야 상실과 극심한 머리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뇌 속 혈관이 파열되며 출혈이 시작된 건데요. 진단명은 뇌출혈,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죠. 대동맥 파열에 의한 뇌출혈이었대요. 제가 머리가 파열이 돼가지고 피가 머리를 다 잠식했었다 하더라고요. 이제 중환자실에 또 있는데 또 며칠 지나서 또 다른 부위에서 또 피가 또 새가지고 또 다시 수술을 하고 5, 6번 정도 큰 수술을 했대요. 다시는 눈을 뜰 수 없을 거라 모두가 생각했던 그 순간 어디선가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이 엄마랑 추억도 하나도 없는데 엄마가 눈 좀 한번 떠보면 안 될까? 그냥 아파도 좋고 어떻게도 좋으니까 옆에만 있어주면 안 될까? 그런 소리가 어렴풋하게 들려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눈이 탁 떠진 것 같아요. 딸의 목소리에 눈이 떠진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보고 싶어 사랑해 해야지. 엄마 맛있어? 조금씩 되찾아온 일상, 그 과정 속에서 쓰러졌던 이유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쓰러지기 전 해에 건강검진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다고 관심 가지고 주의를 하라고 써 있는데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있어.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혈관에 기름때가 껴서 그래서 이게 뇌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터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꾸준한 관리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옥순 씨는 되찾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높다 그랬지? 잠깐만 있어봐. 그런 그녀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었던 한 가지. 이게 뭐야? 이거 헤링 오일이야. 헤링? 헤링 하면은 그 헤링모 문양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알기 쉽겠다, 그치? 기억하기도 좋고. 이게 헤링이라는 귀한 생선으로 만든 오일이야. 콜레스테롤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나도 소개받아서 꾸준히 먹고 있거든. 그래. 너도 이게 딱 필요하네. 이거 한번 먹어봐. 그래. 손 대봐. 뇌출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옥순 씨는 매일같이 스스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혈관에 기름때가 많이 껴서 그러는지 내가 예전에 막 몸이 붓고 저리고 쥐가 잘 나고 이랬거든. 혈액순환이 잘 안 됐던 거야. 아니 언니 내가 그래 요즘. 근데 이거를 먹어서 그러는지 그 찌꺼기들이 싹 배출이 됐나? 지금은 되게 몸도 가볍고 굉장히 가볍고 상쾌하거든. 다행이다 언니. 오메가 11이 들어간 헤링 오일. 헤링 오일이란 이름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헤링 오일은 노르웨이 북극 깨끗한 바다에서 자라는 희귀한 생선 헤링에서 얻은 오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노르웨이는 겨울이면 해가 거의 뜨지 않고 기후도 혹독하게 변합니다. 실제로 노르웨이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90명 수준으로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쪽에 속합니다. 그 배경에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식탁에 차가운 바다에서 건져 올린 생선이 늘 함께했기 때문인데요. 해양 생선 그리고 어유 섭취가 생활처럼 자리 잡은 문화, 혈관 관리가 행사가 아니라 일상인 나라인 거죠. 그 중에서도 헤링 오일이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헤링은 수질 오염에 매우 민감한 어종이죠. 그래서 깨끗한 해역에서 주로 자랍니다. 전 세계 어획량도 전체의 약 2% 정도. 그래서 헤링 오일은 흔한 편도 아니고 바다의 다이아몬드라는 별명까지 있습니다. 헤링 오일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성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오메가 11. 이 성분은 모든 어유에서 들어있는 성분이 아니에요. 아주 제한된 어종, 특히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는 생선에서 발견되는 지방산입니다. 헤링 오일의 상징과 같은 존재죠. 오메가 11은 우리 몸속 염증반과 깊게 관련된 EPA와 DHA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EPA와 DHA는 사실 심내혈관 질환 그리고 눈 건강에까지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입니다. 특히 만성염증을 완화시켜 심내혈관 질환을 비롯한 여러 만성 질환의 위험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EPA와 DHA를 우리 몸 스스로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외부 보충제를 통해 섭취를 해줘야 하는 지방산이라는 거죠. 이 차이는 비교 실험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제2형 당뇨 모델에게 다른 어유와 헤링 오일을 각각 섭취시킨 결과 일반 어유에 비해 헤링 오일을 섭취한 쪽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 14% 낮아진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이제 근력에도 좋은 스트레칭 몇 가지 해볼까? 혈액순환이 싹 되는 느낌이야. 너무 좋아. 자, 밖으로 당기는 거야. 스트레칭은 혈관을 둘러싼 근육과 조직을 이완시켜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정체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혈관 내 염증 환경도 완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녀의 또 다른 건강 루틴, 산책입니다. 빨리 걸어볼까? 나 따라 해봐. 네. 자, 가자. 준비 출발. 씩씩하게.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LDL 콜레스테롤 자체를 급격히 낮추기보다는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HDL은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다시 운반하여 배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걷기는 콜레스테롤을 정리해주는 이 정리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회복은 운동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캘리그라피 하는데요. 제가 아팠을 때 편마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딸이 엄마 한번 글씨 연습을 계속 하면 어떨까? 손에 이런 근육들도 많이 사용하고 하니까 좋아지지 않을까? 추천을 하더라고요. 얘가 이제 근육들이 맘대로 안 움직여지니까 반드시 자꾸 써놓은 데 이렇게 돌아가고. 근데 정말 꾸준히 했어요. 그냥 차근차근 연습하고 또 하고 했더니 이제 오늘날에 이렇게 쓸 수 있을 정도까지 됐어요. 잠시만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잘 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다시 움직이겠다는 의지. 그 마음이 그녀를 다시 웃게 했습니다. 생존의 비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헤링 오일 먹어볼까나. 그녀가 혈관 건강을 위해 꾸준히 챙기기 시작한 것. 이거 헤링 오일이에요. 몸속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꾸준히 챙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쓰러지고 나서 건강 회복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손발저림과 붓기였어요. 이걸 꾸준히 챙겨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손발저림과 붓기가 잘 안 느껴져요. 그녀가 매일 챙겨온 헤링 오일. 과연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변화를 만들까요? 허옥순 씨가 혈관 건강을 위해 꾸준히 챙겼던 오메가11이 풍부한 헤링 오일. 이 오일을 이야기하다 보면 반드시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기름을 많이 먹으면 정말 혈관에 나쁠까?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기름을 많이 먹고도 심장병과 뇌혈관 질환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알래스카 원주민들인데요. 이들의 전통 식단을 보면 지방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기, 생선, 그리고 어유 같은 기름이 식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은 현대 사회보다 더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그 차이는 기름의 양이 아니라 기름의 종류였습니다.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섭취한 기름은 식물성 기름이나 가공유가 아니라 차가운 바다에서 자란 청어, 연어, 이런 냉수성 어류에서 얻은 해양 오일이었습니다. 식물성 기름도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기름 속 지방산은 몸 안에 DHA 혹은 EPA로 전환되는 효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혈액이나 세포에 꼭 필요한 DHA나 EPA는 생선이나 생선 오일처럼 동물성 지방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혈관 건강 되찾기 프로젝트. 운동과 더불어 매일 헤링 오일을 챙기고 기름진 음식 대신 조금 더 건강한 좋은 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잘 살합시다. 짠! 일상 속 작은 변화. 그렇게 이어진 두 사람의 도전이 끝나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3주 전과 똑같은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두 사람의 건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주 만에 오셨는데 네, 되게 관리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좀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 잘 했지요. 검사 결과를 보면 네. 좀 좋아진 게 분명히 보이네요. 아, 그래요? 혈당도 분명히 내려오고 네, 중성지방 수치도 좀 많이 내려왔네요. 그랬어요? 네. 그리고 사실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는 원래 좀 긴 기간을 보고 봐야 되는 수치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짧은 기간에도 좋아지는 거 보니까 희망이 생기네요. 네, 잘하신 것 같아요. 먼저 장경애 씨. 중성지방은 물론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까지 눈에 띄게 개선된 결과를 확인했고요. 동맥 경화도 역시 이전보다 호전된 모습이었습니다. 허재한 씨 역시 공복 혈당 수치가 분명히 개선됐고 뇌로 가는 혈관을 막고 있던 플라크가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고 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 관리한다고 했던 것들이 관리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상당히 좋아져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하나, 둘, 화이팅! 그렇다면 해링 오일은 혈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장경애 씨와 허재한 씨 부부에게서는 분명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의 공통된 선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메가11이 풍부한 해링 오일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단과 운동 관리와 함께 DHA와 EPA 작용을 뒷받침하는 오메가11 섭취가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오메가11을 섭취한 실험군에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 16%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달라붙는 일종의 기름 성분인데요.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름이 몸 안에 계속 머무느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배출되어 나가느냐. 그 차이는 어떤 기름을 함께 섭취하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메가11이 풍부한 해링 오일이 왜 콜레스테롤 관리에 주목을 받는지 말보다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덩어리를 우리 몸속에 쌓인 기름이라 가정하고 물을 혈관이라 생각해 간단한 실험을 진행해 봤는데요. 먼저 식물성 오일은 주변과 전혀 섞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해링 오일은 주변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함께 섞이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실험이 보여주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같은 기름이지만 주변과 더 잘 어우러지는 기름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해링 오일은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이 정체되지 않고 잘 활용되고 그리고 잘 배출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다는 점이죠. 프로젝트 이후 다시 찾은 허재한 장경애 씨의 일상. 잘 걷네. 나? 잘 걸어. 칭찬도 받고. 요즘 몸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전에는 이제 걷는 게 조금 힘들고 날이 춥고 이러니까 힘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추워도 운동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남편하고 한 5,000보 걷기 그걸 이제 하려고 계속 도전 중에 있고 열심히 걷고 있어요. 그전에는 어지럼증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나가서 이렇게 운동하니까 참 좋네요. 그리고 운동 후 꼭 챙기는 한 가지. 참 우리 해링 오일 먹어야 된다. 해링을 먹다고. 해링 오일을 먹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서방님 나가시고도 못 일어났었는데 요즘은 제가 남편보다 더 먼저 일어나고 몸이 좀 이렇게 좀 유연해졌다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제가 느껴져요. 내가 뇌경색으로 아주 심하게 앓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건강이 안 좋았는데 이걸 해링오일을 먹고 난 뒤로 몸이 많이 가벼워지고 지금 건강이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우리 몸속 간은 남아도는 콜레스테롤을 담즙산이라는 형태로 바꿉니다. 이 담즙산은 장을 거쳐 몸 밖으로 배출되죠. 여기서 오메가11은 콜레스테롤이 담즙산으로 전환되는 이 흐름을 더 원활하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